네, 한 주 동안 월가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ARM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애플까지 뭐 다 또 IT 쪽과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쇼츠 한 3-4개는 나오지 않을까. 예.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ARM 얘기부터 네. 해야 될 것 같죠? 예, 간밤에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 이상이었거든요. 어떻게 글쎄요. 보셨어요? 이게 한 650억 달러로 장을 마감했다고 그러는데요. 65.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이 네, 예. 시가총으로. 네, 그래서 51달러 시작해서 상장해서 10% 오르고 그다음에 20몇 프로 올라서 25% 올라서 650억 달러라는데 네. 상장할 때는 500 몇십억 달러로 530억 달러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처음에 이게 IPO 추진될 때 나온 얘기가 한 600 몇십억 달러 정도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결국 그 수준의 종가로 첫날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 그 정도는 받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적정한 게 간 것 같아요. 적정하게. 얘는 매출이 한 올해 3월 달로 마감된 작년 4월에서 올해 3월까지가 일본 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회계가 그 실적 기준이 27억 불 정도 매출이기 때문에 예. PSR로서 그러니까 세일즈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한 2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옛날에 그 시스코가 20여 년 전에 네. 저도 뭐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 했습니다만 잘 기억은 안 나죠. 초짜였으니까. 근데 그때 피크였을 때 PSR이 25배 정도였었거든요. 그럼 벌써 피크네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는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향후 올해 4월에서 내년 3월 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얼마나 더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일단 공방전을 벌릴 수도 있고 PSR 개념의 과거 트랙 레코드 좀 많이 올라가는 주가들의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건 비슷하면요. 우리나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PSR로. 지금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내년에 보고 있는데 이게 거기 곱하기 3배에서 1,500억 정도를 언젠가 된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건 미래입니다. 미래가 더 좋으니까 1,500억 곱하기 한 25배면은 얼추 한 3조 후반대나 중후반대 나올 거예요. 예. 지금 시가총액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둘 다 올 만큼 왔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고요. 좋은 회사지만은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된 게 원래 상장이 아니고 원래 팔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예. 회사로 가려다 엔비디아가 400억 불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결국 못 샀죠. 예, 근데 오히려 이게 뭐 결국은 그래서 이제 상장을 시키고 일부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 나갈 사람 나가고 이런 거 된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된 거다.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 하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SR 얘기를 하셔서 좀 궁금해졌는데 현재 엔비디아 PSR이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죠? 아니야, 더 낮아요. 엔비디아는 얘네가 매출이 한 내년 1월달 마감인데 예. 내후년도 1월달, 그렇죠? 올해 내년 1월달이죠. 이렇게 요거 실적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 2월에서 내후년 1월달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한 650억 달러 정도가 예. 컨센서스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해보면 하면 한 7, 8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거보다는 여유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딱 비교가 되네요.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PSR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현재 본부장님은 개장 첫날이니까 상장 첫날이니까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치일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ARM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테슬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테슬라에서도 짚어봐야 될 중요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사실 주 초반만 해도 테슬라가 뭔가 시장에 좀 구세주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네. 도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부터 본부장님이 도조 얘기를 종종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한번 더 체크를 해볼까요? 제가 7월 달에 이거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방송을 빠른 데서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했을 것 같고 네네. 늦으면은 7월 말쯤에 하여튼 그 정도에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기를 몇 군데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목표 주가를 한 게 도조 슈퍼컴퓨터의 파워로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평생 해주는 거. 내가 자율주행차 레벨 3, 4 하면은 나는 이제 그거 자동차 사면은 평생 동안 그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자동차가 아직 안 팔렸잖아요. 테슬라가. 작년에 한 130만 대, 올해 200만 하니까 이거 FSD를 장착한 자동차가 몇십만 대 아직 안 되는데 예. 자동차가 200만 대 팔던 회사가 만약에 얘네 말대로 몇 년 후에 2030년에 3천만 대까지 판매되면은 3천만 대 판매된 전기차의 일정 부분이 FSD를 바뀌면은 몇십만 대가 아니고 몇백만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게 되고 그렇죠. 단위가 달라지면은 그 수많은 자동차에 상출되는 그 데이터가 슈퍼컴퓨터가 다뤄야 될 물량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엄청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자율주행차들도 이런 시스템 못 가져가면 얘네 거를 또 써야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한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예, 예. 그걸 바로 얘기해서 나온 게 목표 주가가 370불에서 440불로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딱 그 400달러를 이 친구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제가 백근간인가? 봤나 이거? 예, 한글을 아는지. 예. 그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예. 일단 근데 그렇게 따지면 400불 훨씬 넘어야 돼요.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낮은 전기차가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가 압력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기 실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의 특성을 받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은 엔비디아나 아니면 ARM이나 이거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을성이 있고 플렉시블해야 된다. 먼 그림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네요. 예. 테슬라를 오래 붙들고 있기는 어렵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도저 컴퓨터가 뭔지 필요 없죠. 그렇죠? 뭐 다들 알고 계시긴 할 텐데. 넘어가고 예. 도저 컴퓨터는 이제 자동차가 막 돌아다닐 때 자동차에서 하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안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돼. 이걸 업데이트 어떻게 한다라고. 그렇죠. 자율주행을 자동차가 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중앙 처리 엄청난 컴퓨터가 도저 슈퍼컴퓨터인데 AI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칩은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 조그만 칩이 요만한 것이 한 3,000개가 들어가요. 그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건 도조 칩을 얘기하는 거. 도조 칩이 3,000개가 이렇게 뭐 타일로 쌓이고 해서 나온 것이 도조 컴퓨터 이름은 엑사파드라는 거예요. 예. 엑사라는 것이 엄청나게 연산을 많이 한다. 1초에 그 1초에 한 번씩 연산하는 걸 317억 년 동안 하면은 그게 1엑사플롭스인데 이것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자동차 대수보다 훨씬 늘어나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은 지금 올해 한 200만 대 정도 판매되는데 7년 뒤에 2천만 대 판매되는 목표로 잡았는데 제가 컷해서 1,300만 대를 잡고 1,300만 대 판매되는 것 중에서 20%에서 40% 정도가 풀 셀프 드라이브 FSD 패키지를 산다는 거죠. 한 1,000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하면 여기서 한 2, 30조, 많게는 20에서 40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동차 판매로는 뭐 한 그 2천만 대 판다고 가정하고 예. 그럼 한 70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70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서 한 3, 40조니까 소프트웨어가 못지않게 붙으면 한 100조 정도 이익이 나오는 계산이 나와요. 어허. 그거를 이제 현가로 환산을 하면은 7년 뒤니까 그러면 한 5, 60조 정도가 나와요. 예. 5, 60조 정도 곱하기 PER 얼마 잡을까요? 한 25배, 30배 잡으면은 25배 정도 하면은 376불. 그 다음에 30배까지 하면은 450불. 그 평균이 400불. 예. 그 친구 한 거를 이제 정당화시켰습니다만은 네. 단기적인 전기차의 이슈가 그쵸. 이슈가 있는 거고 다른 경쟁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있고 한참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조라는 게 뭐 지금 당장 엄청나게 많이 그 투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400 정도의 그 모건 스탠리 목표가도 뒷받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본부장님이 미리 또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인 뭐 부침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테슬라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애플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화웨이에서 이번에 스마트폰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뭐 7나노 칩을 갖다 쓰고 DDR5를 갖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애플 제재까지 나오면서 뭐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이런 것까지 좀 불거졌어요. 애플이 좀 부진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걱정이 될 만하죠. 네, 또 9월 12일 날 엊그저께죠. 애플이 그 아이폰 15를 15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요거를 딱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야 우리도 너희 괴롭힐 수 있어라는 걸 정부 차원에서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한 거 없다라고 공식했지만, 예, 그렇죠. 뭐 시큐리티 이슈가 되면은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알아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간에 얘네가 애플이 중국의 비중이 한 20% 전후 정도
아이폰, 그러니까 휴대폰의 경우에, 아이폰의 경우죠. 아이폰의 경우에 20% 정도 매출이 있는데 이것이 딱 나오는 시점에 영향을 미치면 화웨이가 더 팔리고 애플이 덜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네거티브 하죠. 근데 그렇죠. 얼마나 네거티브 하냐를 계산을 했을 텐데 그게 주가가 한 5, 6% 빠졌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운은 거의 반영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플의 휴대폰 중국 비중 20% 가져갑시다. 그 중에서 20%를 파는데 이게 20%밖에 못 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예. 쭉 계속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10%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이 휴대폰만 파는 게 아니니까 다른 비즈니스니 휴대폰 비중이 한 55% 되거든요.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중국 판매의 반이 날아가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가정했을 때 다른 비즈니스는 오케이고 그렇게 답만 5.5% 계산이 나와요. 예. 영향이. 예. 그렇게 돼서 나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애플은 그거 정도는 덜 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관련된 주식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5.5라는 숫자가 뭐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니 그거만큼 빠졌다니까 주가가. 주가가 딱 그만큼 그만큼 빠지는구나.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일파만파는 거기에 들어가는 애플에 의존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센트가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한국의 있죠. LG노텍 같은 경우 예. 더 빠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 화웨이가 그걸 파면은 화웨이가 그거만큼 물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 500만 대, 1000만 대 돼요. 그럼 작년에는 화웨이가 나왔던 옛날에 무슨 메이트 50가 있을 때 한 500만 대 팔았다 하는데 1년 정도 작년부터 올해 차까지 이것이 그 영향을 계속 받으면은 한 1000만 대, 1500만 대 팔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1000만 대, 1500만 대면 얘네가 보통 한 2500만 대 1년 파는데 한 3000만 대, 4000만 대 파는 거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런데 한국 업체한테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메모리 업체는 없잖아요. 원래 없죠, 공식적으로. 원래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들통도 났는지 하여튼 네. 들통 난 거는 말이 이상하네요. 우리가 숨겨판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애플 향으로 가는 것만큼이 다른 쪽으로 못 가면은 반도체가 뭐 다른 쪽이고 그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아까 가격이 오른다 그러고 다른 쪽 쇼티지가 있으니까 이 효과가 나쁜 효과가 신경을 쓰는데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카메라 모듈에 이거는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향을 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터나는 그런 분위기가 네.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HBM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턴까지 시작이 된다면 이건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전에는 그냥 일반 디램 가격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팟 가격 보면 선물 가격 보면서 고정거래가 어떻게 변할 거다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통으로 100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거기서도 그래픽이나 DDR5 이런 거 HBM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런 비중이 한 1-20%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뭐 일반 디램보다 한 40% 50% 비싸니까. 업사이드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예. 그 GDDR 이 비중도 30-40% 됐고 하이닉스 경우에 이 HBM이라는 것도 한 10% 정도 이상으로 지금 비중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 가격은 한 7배, 8배 되다 보니까 믹스 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전체 가격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평균이. 그렇죠. 근데 지난 분기는 지지난 분기보다 가격이 올랐다니까요. 이번 분기도 당연히 올라요. 그래서 그렇겠죠. 5에서 10% 올라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마 지금 이번 달 정도면 디램이 흑자일 수도 있어요. 랜드는 한 50%에서 100% 적자지만 디램 흑자 생각보다 좀 빠른데요? 예, 삼성은 조금 느리고요. 그 비중이 조금 차이로. 그래서 메모리 가격은 HBM 때문에 이미 올랐는데 평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이 일반 디램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일반 디램은 어디 쓰이죠? 휴대폰, 일반 PC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PC하고 휴대폰이 아주 안 좋은 걸 알았는데 그 데리나 인텔 쪽에서 worst is over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네요. 8월 말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미 8월 말 9월 초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반도체 가격 포캐스트 하는 데서 낸드 가장 취약한 게 낸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HBM이 흑자고 일반 D램이 흑자 적자 왔다 갈라 아직도 적자고 예. 낸드는 50% 100% 적자거든요. 1등이든 2등이든 간에 낸드에서 가격을 높였다라는 그 포캐스트 내지는 예측이 8월 말에 나왔어요. 트렌드 포스에서. 그리고 다른 애널리스트가 대만의 애널리스트가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높였는데 낸드를 마이크론은 한 4위 오게 되거든요. 낸드도 마이크론도 높였다. 예. 그러면서 애널리스트가 이번 주로 보면서 4, 4분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다. 왜? 재고가 이미 많이 줄었다. 네. 휴대폰 PC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좀 늦게 나오는데 예. 휴대폰 PC에서는 좀 가격에 반응할 것 같다. 너무 빼기에는 더 빼기에는 업체들이 안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예. 계속 안 만들 것 같으니까 쫄아서 이제는 가격을 높여줘야겠다는 게 이제 지난 한 2주 사이에 싹 번진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한 게 ARM이었고요. 테슬라 도조였고 애플과 화웨이의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반도체는 중립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중립 부분이 이상으로. 있다. 중립 이상으로. 네.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돌아선다. 네. 반도체 계속 사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게 맞다 그러면 다른 섹터에서 수급이 좀 일로 오겠죠. 그러네요. 자금이 많으면은 다 가는 거예요. 반도체가 더 가고 다른 게 안 빠지고. 근데 자금이 많지 않거나 매크로 여전히 신경 쓰이면은 어떤 빌미를 주는 건 빼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걸 사겠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니까 기관 투자가 있고 외국 투자가 있고 개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의 흐름은 다르겠죠. 지금 거기에 아마 폭풍 전약간이 아니더라도 그 변화의 초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알겠습니다. 지금 매크로단의 변수들이 너무 좀 촘촘하게 부딪혀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이 쭉 밀고 들어오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반도체는 좀 버티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변화의 초입이라고 보신다면 언젠가는 다시 반도체 쪽으로 쭉 쏠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